여러분 반갑습니다. 유튜브 경매 탈탈탈입니다. 벌써 여러분 12월도 초순을 지나 이제 중순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정말 정말 빠르다. 그런 가운데 올해 여러분들의 재테크 투자 어떤 결과를 이루었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부동산도 잘하고 그중에 뭐 경매 또는 온비드 공매 또는 뭐 재개발 재건축, 청약 또는 뭐 세관 공매, 부실채권 등등 모두 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응원하고요. 주식 등 또 다른 모든 재테크를 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많은 부동산 규제로 인해서 특히 이제 아파트 매매가 잘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경매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특히 뭐 경매로 낙찰 받게 된다면 토지거래 허가가 면제된다라고 하는 점 등등이 또 강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은 서울의 역세권의 근린주택 두 건을 가지고 와 보았습니다. 그 중에 한 건은 두 번 유찰된, 그리고 한 건은 한 번 유찰된 근린주택입니다. 특히 오늘의 물건들은 여러분 역세권. 제가 이제 굉장히 좋아하는 입지입니다. 웬만하면 실패하지 않는 입지, 역세권. 물론 그 역세권 안에서도 어디에 있느냐 여부는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의 물건들 한번 잘 보시고 관심 있다면 체크리스트 가지고 현장 가서 지역 분석, 물건 분석, 특히 주변에 중개사무소 등을 들러서 그 지역의 어떤 이슈, 호재나 악재, 그리고 그 근린주택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그런 많은 아이디어를 얻고 오기를 기대합니다. 준비한 서울의 역세권 근린주택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역세권 서울 근린주택 탑2. 먼저 여러분 간단하게 강의 광고 하나만 합니다. 다가오는 1월 14일 수요일 밤 1년 투자클럽반 내년도입니다, 여러분. 기회가 된다면 함께하기를 기대하고요. 간단히 넘어갑니다. 자, 오늘은 두 번 유찰된 서울의 근린주택 탑2. 여러분, 첫 번째 서초구의 근린주택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건은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근린주택입니다. 토지 면적이 83평. 딱 좋죠, 여러분. 꼬마 빌딩을 새로 지어도 나쁘지 않은 건물의 연면적은 48.3. 현재 쓰임새는 별로 효율적이지 않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감정가는 96억 원, 두 번 유찰된 61억 원은 직관적으로 굉장히 싸 보인다라고 하는 점. 관심 있다면 1월 21일 날 수요일 날 신분증과 도장, 입찰 보증금 가지고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가서 입찰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도로변에 요거 같습니다. 요 땅 같습니다. 건물이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짓는 어떤 계획 있다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자, 이 물건은 토지가 약 83평, 3종 일반 주거 지역이고요. 지구 단위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여부는 서초구청에 가서 이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기회가 된다면 이 땅을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거냐. 예, 그러면 주위에 건축사 분에게 가셔가지고 상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뭐 이를테면 3층짜리 건물을 짓고 싶다. 1층에는 커피숍, 2층에는 사무실, 3층에는 주택 이런 것들이 가능할까? 그런 것들은 건축사분이 전문가인 것이니까요. 참고하시고요. 이 사건 말소기준 권리는 근저당권, 낙찰자가 낙찰받고 돈 내면 모두 소멸합니다. 요 말소기준 권리보다 사업자 등록이 된 임차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체크를 해봐야 되겠다. 그러나 금액이 크지 않을 것 같아서 그렇게 큰 고려의 대상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만 그래도 확인은 해야 된다. 자, 여러분, 이 물건은 7호선 내방역에서요, 4번 출구, 도보로 한 1분 거리의 초역세권은 상당히 매력적이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토지의 가격은 올라갈 것 같다. 그런 점은 강점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 권리 분석은 여러분, 매각 물건 명세서 하나로 정리하면 되겠죠? 자,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 요 2022년 7월 20일 근저당권보다 사업자 등록이 빠른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선순위 임차인처럼 보이는 사람, 보증금 8천만 원에 월세가 550만 원. 그러면 보증금이 8천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최악의 경우에 8천만 원 인수한다라고 하는 점. 특별히 부담스러워 보이진 않습니다. 여기도 뭐 특별히, 네. 아무튼 현장 가서 다시 한번 체크해 보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오늘 두 번째는 광진구의 근린주택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물건은 서울 광진구 광장동의 근린주택입니다. 토지 면적이 62.32, 괜찮죠? 건물의 연면적이 181.9, 제시외 28.1, 감정가는 43억 원, 한 번 유찰된 34억 원, 뭐 나쁘지 않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하나의 사건의 물건이 하나, 둘, 세 개 개별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걸 낙찰받고 싶다면 입찰표에
사건 번호 외에 물건 번호 3번을 반드시 기재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점 체크하기를 기대하고요. 물건은 대충 요걸로 보입니다. 한강이 멀지 않은 곳에 있고요. 어떨까? 현장에 가봐야 되겠다. 자, 이 사건 대지는 62.32평, 제2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이 사건 말소기 준거지는 해남군 수협의 근저당권 2023년도 5월 9일자. 낙찰자가 낙찰받고 돈 내면 모두 소멸하죠? 요거보다 빠르다. 빠르다. 좀 더 선순위 임차인입니다. 그런데 이제 배당 요구했다. 2천. 보증금 500, 3천. 그래서 그렇게 크게 고려의 대상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현장 가서 체크하자. 자, 여러분, 이 사건은 5호선 광나루역에서 이 정도면 뭐 한 도보로 10분 거리 역세권 좋아 보인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계속해서 땅값은, 즉 토지 가격은 사부작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권리 분석은 매각 물건 명세서, 사건 번호, 물건 번호, 말소 기준 권리죠. 빠르다라고 하는 점들이 있는데 금액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다. 그럼 어쨌거나 확정일자 받고 배당 요구했기 때문에 배당을 거의 다 받지 않을까. 특별히 인수할 것은 없어 보이는데 그래도 직접 확인해 보기를 기대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아파트 시장이 조금 투자하기가 어렵다. 그런 시점에서 오히려 오늘 서울의 역세권에 근린주택 두 건은 어떨까? 직접 임장해보고 괜찮다면 적절한 가격에 입찰해서 낙찰까지 받아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합니다. 역세권은 굉장히 매력적이다. 직접 현장에 가보기를 기대합니다. 저도 1월 달에 앞서 있는 서초구나 이런 곳들을 저희 1년 투자클럽반 수강생분들하고 한번 임장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입지는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여러분 멋진 하루가 되기를 응원합니다. 유튜브는 경매 탈탈탈.